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의 5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에서는요, 우리 선택위젯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스텀 뷰라고 해서 뷰를 직접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좀 볼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전에도 이 뷰라고 하는 걸 상속을 해서 뭔가 기능을 만드는 걸 해봤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번 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트 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단말에 들어가 있는 앱 중에서 전화번호부 같은 거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카톡의 친구 리스트 뭐 이런 걸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라고 하는 거, 전화번호부 리스트를 보면 각각의 사람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보이는 그 내용을 아이템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리스트 뷰 안에는 아이템이 들어간다. 근데 그 아이템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하는 그 방식, 그걸 본떠서 선택 위젯, 셀렉션 위젯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부르냐? 우리가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리스트 뷰는 그냥 껍데기 역할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리스트 뷰에 들어가는 각각의 아이템을 위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어댑터라고 하는 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댑터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도 리스트 뷰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댑터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가 보여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선택 위젯으로 분류된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어댑터라고 하는 걸 쓰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 위젯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거는 이 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위젯 중에 하나가 리스트 뷰입니다. 그래서 리스트 뷰만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만드실 수만 있으면, 그리고 한번 만들면 이제 그걸 복사해서 수정만 간단하게 하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수정을 잘 할 수 있게만 하면 웬만한 화면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봤던 탭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유형의 어떤 앱을 만들기 위한 UI 기본 구조를 만들고 나서는 그 안에 리스트 뷰를 집어넣고 뭐 딴 버튼이라든가 입력 상자 집어넣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본 동작을 하는 화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뷰가 익숙하게 됐으면 그 리스트 뷰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드 뷰라고 해서 격자 형태로 만드는 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격자 형태로 만드는 게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장에서 그 리스트 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일단 9 패치 이미지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봅니다. 9 패치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안드로이드는요, 우리가 해보긴 했지만 이미지 뷰라고 하는 데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가 우리가 지정한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가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정한 이미지가 어떤 크기를 갖고 있든 상관없이 화면 안에다가 어떤 뷰라고 하는,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할당을 하고 거기에 이미지를 갖다가 넣으면, 이제 사진 파일이나 이런 걸 갖다 넣으면 이 이미지 뷰의 크기에 일정하게 딱 맞춰주는 게 기본 기능이에요. 디폴트 기능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그 이미지가 자동으로 쭉 늘어나겠죠. 그 뷰의 크기만큼.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버튼을 예쁘게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버튼의 모서리가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찍 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런 데가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지거나 왜곡되는 거를 안드로이드는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뷰에 맞춰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쭉쭉 늘어나게 디폴트 기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 안 되도록 옵션을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미지가 자꾸 그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에 이미지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왜곡되거나 좀 깨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미지가 늘어나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미지가 늘어나면서 잘못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제 구분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9 패치라고 불러요.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한번 이미지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my 9 패치라고 해서 9 패치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봅니다. 여기에 9 패치라고 하는 패키지 이름으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죠.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뭐 별로 대단한 기능을 만들 게 아니고요, 우리가 activity main.xml이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미지 뷰를 한번 추가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뷰에다가 이미지를 설정을 할 건데, 이미지를
두 종류로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종류로 설정을 해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두 종류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와 자, 9 패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만든 이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이미지는요, 우리가 이제 책과 함께 제공되는 이미지 파일을 사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여러분 이제 9 패치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자, 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봅니다. 자, RES 밑에 드로어블 폴더 안에 이미지 두 개를 갖다 놓고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이미지는 버튼 이미지 01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보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서리가 반투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 모서리가. 그 다음에 자, .9.pn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잘 보시면 뭔가 좀 다릅니다. 이걸 띄웠더니 이상하게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9 패치 이미지는요, 이미지 파일 이름 자체가 자, png라고 하는 확장자 앞에 .9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드로이드는 이거를 저 .9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튼 이미지 02라고 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자, .9로 이름은 구분이 되지만 이 안드로이드에서 지정을 할 때는 버튼 이미지 02라고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9가 붙어 있으면 여기에 가장자리 한 픽셀씩을 얘가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한 픽셀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이미지가 왜곡되는 부분, 깨질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는 데 사용이 돼요. 자, 그게 9 패치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거를 두 개가 어쨌든 여기 보니까 뭔가 차이가 있어 보이죠? 예, 이건 한 픽셀씩 더 커요, 얘가.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화면에다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죠. activity main.xml에다가 한번 넣어봅니다. 자, 여기 xml 원본 코드로 가서요. 자, 여기다가 linear layout 이라고 하는 걸로 최상위 레이아웃을 만들고요. 자, 속성은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말고 안드로이드 땡땡 오리엔테이션 추가해 봅니다. 버티컬로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이미지 뷰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랩 컨텐트라고 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땡땡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색상을 배경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add drawable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한번 지정해 봅니다. 자, 이미지 01이라고 하는 거를 백그라운드로 지정을 하는데 자, 안드로이드 땡땡 텍스트 자, 텍스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게 자, 우리가 이미지 뷰니까요. 자, 이미지 뷰의 사이즈로 한번 결정을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책에는 버튼을 넣고 버튼의 텍스트를 자, 다르게 해주면 그 버튼의 텍스트에 따라서 버튼의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버튼의 배경을 해놓으면 그 배경 이미지가 자, 글자가 많아지면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이미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미지 뷰로. 그래서 책하고 약간 다르게 구성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걸 하려면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조정을 해볼 겁니다. 얘는 한번 100dp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 한번 가서 볼까요? 그 두 번째 이미지는 똑같이 가로가 100dp로 하는데요. 자, 이미지 02로 한번 해봅니다. .9.png인데 확장자만 안 쓰는 게 아니라 .9까지 안 쓰는 걸로 해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두 개의 이미지 뷰 태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가로 크기를 자, 300까지 늘려보죠. 300dp.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디자인 탭으로 가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위에 있는 거를 가로를 100dp 말고 한 60dp로 한번 줄여보죠. 자, 최대한 그 이미지의 원본 사이즈에 가깝게 자, 그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런 모양이 되죠. 안 그러면 랩 컨텐트라고 해서 아예 맞춰봐도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의 이미지가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늘리니까 자,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여기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지는 문제가 안 보이죠. 이거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미지를 가서 보면요. 이미지에 자, 여기 까만 부분이 있어요. 가장자리 하나는 해석을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일종의 정보 픽셀이 됩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된 거는 이 부분이 늘어나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까만색이 아닌 부분이죠. 투명하거나 또는 하얀색인데요.
그러면 얘는 늘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형태로 정보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여기다가 표시할 때 여기 네 번째가 되겠죠. 네 번째를 보시면 이 네 번째에는 자, 여기 가장자리 부분은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깨지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거를 나인 패치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 이런 나인 패치 이미지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 패치 이미지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책을 보고 자, 거기 있는 내용대로 한번 거기 있는 내용대로도 한번 버튼으로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